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가까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KTX 좌석,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은 남자. 하늘색 셔츠 소매를 한번 접어 올린 팔뚝에 힘줄이 잡혀 있었어요. 손목에는 군더더기 없는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눈이 갔습니다. 또렷한 옆모습,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턱선, 셔츠 사이로 보이는 쇄골의 윤곽,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방식으로 두근거렸어요. 미쳤나 봐요. 48 먹은 여자가. 진정해, 한서연.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남자에게서 풍기는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간지릴 때마다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낀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옆자리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돌린 시선 끝에 남자의 귀끝이 보였어요. 살짝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겠지. 그냥 더운 거겠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작업실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제역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갈증에 시달린 대지가 물을 흡수하듯 제역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호칭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 서울 마포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르뽕의 편집장이에요. 올해로 잡지사에서 일한 지 18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해요. 커리어도 탄탄하고 외모도 받쳐주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매일 저녁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걔가 얼마나 말라가고 있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편집회의에서 부산의 신규 럭셔리 스파 리조트 취재건이 올라왔습니다. 에디토리얼 촬영이 필요했어요. 담당 에디터 소연이가 사진작가 포트폴리오 3개를 올려놨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혁, 32살, 호텔 및 건축 전문 포토그래퍼. 사진 한 장 한 장에 빛이 살아있었어요. 공간을 찍는데 마치 그 공간의 숨결까지 담은 것 같았습니다. 이 작가로 가죠. 금요일 부산 현지에서 만나기로 세팅해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어요.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희미한 시트러스 향.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떴어요. 하늘색 셔츠에 검정 슬랙스.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옆모습만 봐도 또렷한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카메라 가방이 보였어요. 카메라 가방, 혹시.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반짝, 뭔가를 알아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혹시 르뽕 매거진 한서연 편집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윤재혁 작가님? 네, 맞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좌석이 바로 옆이네요. 반갑습니다. 재혁이 웃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호감 가는 주름이 잡히고 또렷한 눈매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봤어요. 현지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뵙게 되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동 중에 촬영 컨셉 미리 맞춰볼까요? 편집장님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면 현장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 이야기를 시작하니 편해졌어요.
제역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조트 공간별 조명톤, 모델 동선, 촬영 순서까지 체계적으로 질문했어요. 편집장님이 추구하시는 무드가 뭔지 알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톤이요. 저도 연출보다 자연광을 선호해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넓어졌어요. 업계 이야기, 최근 트렌드, 좋아하는 작가. 제역은 나이에 비해 시야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아니라 제 몸이었어요. 제역이 태블릿으로 참고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몸을 기울일 때 어깨가 스쳤습니다. 등줄기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어깨의 감촉. 가까이서 맞는 향. 목소리의 저음.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볼이 살짝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아. 이 사람은 같이 일할 사진작가야. 16살이나 어린. 하지만 말라붙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갈증이 목구멍 안쪽에서 올라왔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함께 타고 리조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습니다. 촬영은 다음 날 아침부터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에 짐을 풀었어요.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제역이었어요. 편집장님, 야외 테라스에서 노을이 지는데 내일 촬영 로케이션 사전 답사 겸 뒷체크 한번 하시겠어요? 내려갔습니다. 테라스에 나가니 바다 위로 해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이 오렌지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역이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있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모델 촬영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디테스트 좀 해도 될까요? 편집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모델 대역 좀 서주시겠어요? 촬영 전날 빛 테스트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어디 서면 돼요? 지금 그 자리 그대로요. 바다 쪽으로 살짝 몸만 돌려주세요.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제역은 진지하게 모니터를 확인하며 카메라 세팅을 조정했어요.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이 위치, 이 시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테스트 사진은 어때요? 제역이 카메라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노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여자, 저였습니다. 이게 나라고요? 노을빛에 감싸인 얼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 48의 나. 비테스트 치곤 잘 나왔네요. 제역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프로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서 눈을 떼는 순간 아주 짧게 제역의 시선이 모니터가 아닌 제 얼굴 위에 머물렀어요. 찰나였습니다. 저만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아채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리조트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4명과 리조트 관계자 3명, 저와 제역까지 9명이 둘러앉았어요. 와인이 돌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제역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편집장님, 야외 구역이 밤에는 조명이 다르게 잡혀서 저녁 촬영분도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시겠어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제역이 휴대폰으로 조명 각도와 밝기를 체크하며 메모했어요. 저도 공간 배치를 확인하며 내일 촬영 페이지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업무가 정리되자 자연스럽게 침묵이 흘렀어요.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역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피워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담배에 불을 붙이는 제역의 옆모습.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또 눈이 갔어요. 편집장님, 잡지 일 오래 하셨죠? 18년째요. 처음엔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죠. 대학 때 잡지에 실린 에세이 한 편이 인생을 바꿨거든요. 글의 힘을 믿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회의록이랑 기획안만 쓰죠. 쓸쓸하게 웃었어요. 재혁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말투에 리듬이 있어요. 글 쓰는 사람 특유의. 아까워요. 그 감각.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몇 시간 만에 그걸 읽어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촬영이 이른 아침부터니 들어가야 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장님, 내일 좋은 사진 만들어 보죠. 네, 내일 뵈어요. 방에 돌아와 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었는지.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셔터를 누르기 전 숨을 멈추는 모습, 담배 연기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는 옆모습, 어깨가 스쳤을 때의 감촉.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잊고 있던 욕망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잠드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피니티 풀에서 일출을 배경으로 첫 촬영이 잡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재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조명 감독과 어시스턴트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모델의 동선을 세밀하게 조정했어요. 셔터를 누르기 전 프레임을 잡으며 눈을 가늘게 뜨는 순간 거기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집중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에너지. 저는 촬영 진행을 관리하면서도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틀간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졌어요. 루프탑 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재혁과 둘만 남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촬영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재혁 작가님 덕분이에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편집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요.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추우세요. 들어가시죠. 네, 슬슬.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어요. 같은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나란히 걸었어요. 제 방이 먼저였습니다. 카드키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서울에서 편집 일정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네, 편집장님. 아, 참. 비테스트 때 찍은 사진 인화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인쇄 색감 참고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고마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가 아쉬운 건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재혁과는 업무 연락이 계속되었습니다. 촬영 원본 보정, 페이지 레이아웃 맞춤, 색감 조정, 이메일과 카톡으로 피드백이 오갔어요. 보정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재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편집장님, 최종 보정본은 모니터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쇄 색감이랑 화면 색감 차이가 있어서요. 작업실 오시겠어요? 재혁의 작업실은 합정동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하얀 벽에 사진이 빼곡하게 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대형 모니터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보정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재혁이 보정 포인트를 설명하고 저는 인쇄에 맞게 미세 조정을 요청했어요.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재혁이 가방에서 인화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말씀드렸던 거요. 노을을 배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저. 인화된 사진에서는 빛의 결이 더 섬세하게 살아 있었어요. 화면으로 잠깐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얼굴이 노을빛 안에서 편안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잘 나왔네요. 감사해요. 피사체가 좋으니까요. 담담한 한마디였어요.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편집장님, 요즘 좀 지쳐 보여요. 일 때문이에요? 그렇게 티가 나요? 눈 밑에 그늘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집장님, 가끔은 자기 자신한테 좀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에 목 안쪽이 조여왔어요. 참았습니다. 작업실을 나오며 재혁이 말했어요. 편집장님, 한 가지 제안인데요. 이제 작업도 두 번째고 호흡도 맞는데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으시겠어요? 현장에서는 직함을 쓰더라도요. 업계에서 자주 협업하는 사이끼리 편하게 부르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서연이라고 불러요. 네, 저도 재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님. 서연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얼마만인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카톡의 톤이 부드러워졌고 대화가 길어졌고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왔어요. 재혁이 작업하다 찍은 서울 풍경. 오늘 빛이 좋아서요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예쁘네요. 어디예요?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서 음식으로, 음식에서 일상으로.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재혁인가 확인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사춘기 같았습니다. 서연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컵라면이요. 에이, 밥 제대로 드셔야죠. 이런 안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호텔 촬영을 함께 했어요. 현장에서 재혁은 여전히 프로였고 현장을 벗어나면 서연님이라 불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과 감정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촬영 기획을 같이 준비하면서 재혁은 어느새 제가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획 미팅을 위해 재혁의 작업실에 갔어요. 미팅이 끝나고 재혁이 와인을 꺼냈습니다. 지인이 선물한 건데 혼자 마시긴 아깝고 서연님이랑 마시고 싶었어요.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어요. 와인의 따뜻함이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연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뭔데요? KTX에서 서연님 처음 봤을 때 사실 바로 알아봤거든요. 포트폴리오 보내고 인터뷰 기사 찾아봤다며. 네, 같이 일하게 된 편집장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으니까요. 근데 실물을 보는 순간 귀가 빨개졌어요.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부산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재혁의 귀끝이 살짝 빨갛게 물들어 있던 게 떠올랐어요.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없었어요. 프로답게 일해야 하는데 자꾸 서연님한테 눈이 가서. 재혁이 와인잔을 돌리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32살이 48 편집장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감정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말에 귀가 먹먹해졌어요. 심장이 뛴다든가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한꺼풀 멀어지는 느낌. 재혁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재혁 씨, 나 48이야.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그것도.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촬영할 때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32살 남자. 그래도 거짓말은 못하겠어서요. 그 솔직함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해야 할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이 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솔직함이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젖은 눈, 32살의 간절한 눈. 저는 그 눈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와인 향과 시트러스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마주 봤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거절당할 준비를 한 채로.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젊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재혁이 다른 손을 올려 제 볼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아줬어요.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볼을 스치는 그 감촉에 온몸에 털이 쭈뼛었어요. 서연님, 고개를 들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입맞춤. 와인의 풍미가 두 입술 사이로 번졌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시 사라졌어요. 이 작업실도, 서울도, 시간도, 오직 입술의 온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재혁의 셔츠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손 아래로 심장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만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떨어졌을 때 재혁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움 대신 간절함이 실렸어요. 넓은 손바닥의 열기가 블라우스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숨이 가빠서 떨어졌을 때 재혁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서연님, 나 지금 멈춰야 하는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의 떨림. 참고 있는 거였어요. 32살의 욕망을 이성으로 누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재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작업실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재혁이 제 이마에, 눈꺼풀에, 볼에, 입술에 천천히 입맞춤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다정하고 간절했습니다. 제가 재혁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을 때 재혁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서연님, 너무 예뻐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재혁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제 귓가에 닿는 재혁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재혁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님이 아닌 서연아. 처음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 재혁의 팔 안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속삭였어요. 서연아, 행복해? 지금은, 이 순간은 재혁이 제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길고 조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재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안정된 박동, 살아있다는 소리.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이 붉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은 따뜻한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물줄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재혁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강변을 걷거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작업실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재혁과 함께 있으면 저는 원래의 저로 돌아갔어요. 그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고 웃을 줄 아는 사람. 하지만 행복할수록 죄책감에 무게도 커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님,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인천 해안가에 사진 찍기 좋은 마을이 있는데 개인 작업 로케이션 헌팅도 할 겸 같이 가실래요? 토요일 아침, 재혁의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렸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 낡은 방파제, 작은 등대, 어선 몇 척이 떠 있는 포구. 관광객은 거의 없었어요. 재혁이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찍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닷바람이 거셌습니다. 부산의 노을빛 바다와는 달랐어요. 회색빛 파도가 방파제를 거칠게 때렸습니다. 거친 바람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흩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것만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포구 끝 횟집에서 물회를 먹고 소주를 한 잔씩 곁들였어요. 방파제 위를 걸었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바람이 거세서 꼭 잡아야 했습니다. 등대 아래에 섰어요. 재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님, 나 서연님 정말 좋아해요. 이건 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에요. 알아. 근데 재혁이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입술을 깨물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재혁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표정이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재혁이 저를 안았어요.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 간절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 슬픔이 묻어 있는 걸 느꼈어요. 재혁의 팔에 힘이 유독 강했습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해가 지지 않는 잿빛 하늘 아래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만 울렸어요. 서울로 돌아와 재혁이 집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서연님, 아무것도 강요 안 할게요. 언제든요. 차에서 내리며 아까 재혁이 삼킨 말이 뭐였을까 생각했어요. 직감적으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목요일 저녁 재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연님, 커피 한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합정동의 조용한 카페. 재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입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서연님, 저 다음 달에 도쿄에 가요. 건축 사진 프로젝트로 6개월짜리 레지던시에 선발되었거든요. 도쿄? 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데 이번에 되었어요. 6개월. 반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축하해. 좋은 기회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잔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서연님, 사실 인천에서 하려던 말이 있었어요. 등대 아래에서 삼켰던 그 말. 같이 가자고 할 뻔했어요. 도쿄에. 귀가 먹먹해졌어요. 미친 소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삼켰어요. 근데 삼키고 나니까 하루 종일 목에 걸려 있더라고요. 재혁이 쓰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다정하고 성숙한 줄만 알았던 이 사람의 32살다운 모습.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것 앞에서 이를 악무는 얼굴.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재혁 씨, 네, 고마워. 삼켜줘서도, 말해줘서도.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흐르는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재혁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님, 저는 서연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재혁 씨. 저랑이 아니더라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어요. 서연님은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사랑도 외로움도 못 느낄 만큼. 이젠 자신을 사랑하세요. 서연 씨,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외로움에 불을 켜준 것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연님, 글 다시 쓰세요. 서연님 말에는 리듬이 있잖아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커피잔 위로. 재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USB 하나였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 원본이에요. 빛 테스트 포함해서 전부요. 서연님 거예요. 이건 왜? 가끔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잊지 않게요. 그 USB를 집어 들었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와는 전혀 다르게. 카페를 나와 거리에 섰어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이 저를 안았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힘있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저도 재혁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등의 감촉을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재혁이 떨어지며 웃었어요.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잘 지내세요. 서연님. 재혁 씨도 도쿄에서 좋은 사진 많이 찍어. 재혁이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긴 그림자가 늘어졌어요. 모퉁이를 돌기 직전 재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깨를 한번 움찔하더니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잃는 건데 얻는 느낌, 끝나는 건데 시작되는 느낌. 고마워요. 재혁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속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님이 행복한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재혁 씨, 나 지금 행복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48대 가을.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윤재혁.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어요.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남겠지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재혁은 제 인생에 잠깐 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줬어요. 가방 안에 USB 하나와 인화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노을 속에서 웃고 있는 저. 그것들은 제 마음속에만 간직할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찾은 순간의 기록으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글을 썼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이 지금이었어요. 여름의 뜨거움은 지났지만 48대 가을에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어요. 밤은 깊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